안녕하세요. 아티스타입니다. 뉴욕타임즈로부터 중국 현대미술을 세계에 알린 스위스 챔피언이라는 칭호를 받은 컬렉터가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 외교관이자 사업가, 그리고 세계적인 컬렉터인 율리지그는 45년이 넘도록 평생 모아온 자신의 컬렉션을 남이 나라 미술관에 몽땅 기증하고도 나는 행운아라며 기뻐하는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율리지그는 2021년 개관 예정인 홍콩 엠플러스 미술관에 자신의 컬렉션 1,500여 점을 기증했는데요. 2012년에 보수적인 추산으로 약 2천억 원쯤 되는 규모이며 지금 다시 평가한다면 아마 2배는 좋게 넘을 것입니다. 중국 현대미술의 산 증인, 오늘날 중국 현대미술을 있게 한 사람, 이란 수식어가 낯설지 않은 그는 어떻게 중국 현대미술 컬렉션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쭈리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경제부 기자를 거쳐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에 입사한 율리지그는 1979년 합작법인을 만들기 위해 중국에 처음 방문하게 되며 운명과 같은 인연이 시작됩니다. 미지의 땅 중국에서 호기심 많은 율리지그는 중국의 역사와 철학, 중국 사회의 현실과 문화에 빠져들었고 자연스럽게 아티스트들과 교류하게 되었죠. 당시 외국인과의 교류가 거의 전무했던 중국에서 율리지그는 중국인들과 소통하고 격동하던 정치 사회적 상황을 직접 겪으며 중국 내 해외 기업 진출에 전형을 구축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의 예술가들은 전위적이고 선동적인 작품들로 급변하는 중국의 실상을 담고 있었고 서구의 눈에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역사를 좋아한 율리지그는 훗날 이들의 작업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중국통으로 통했던 율리지그는 그로부터 약 15년 후인 1995년 중국 주재 스위스 대사로 임명되며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해난먼 사태가 지나간 후 중국 예술계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율리지그는 본격적으로 중국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현대미술이 아직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을 시기였고 전문적인 큐레이터나 갤러리도 없는 환경 속에서 독학으로 공부하고 대사관 일이 끝나면 예술가들의 스튜디오에서 함께 어울렸죠. 스위스 대사관에서 작가들의 전시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행보가 놀라운 진짜 이유는 바로 스위스인으로서 중국 미술을 접하고 격동기에 있었던 중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탄탄한 완성도의 컬렉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중국 현대미술사에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율리지그는 단순한 투자 목적이나 취미생활로 컬렉션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지한 태도로 당시 격변하던 중국 사회와 현대미술의 연관성을 탐구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물론 해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 현대미술을 두고 율리지그는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컬렉션은 중국 현대미술사를 압축적으로 녹여낸 방대한 아카이브였고 시간이 흐른 뒤 해외 아트씬에 중국 작가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죠. 자신의 컬렉션 400여 작가의 2,300여 점 중 1,436점을 추려 홍콩 시주롱에 설립되는 엠플러스 미술관에 기증했고 나중에 미술관 측이 추가로 매입하면서 엠플러스 지그 컬렉션은 1,510점에 이르렀습니다. 차이나 아방가르드를 바라기 1979년부터 1988년, 2기 1989년부터 1999년, 3기 2000년대로 나눠 총 망라에 연구할 수 있는 방대한 규모죠. 엠플러스 미술관 측은 당초 2017년으로 예정했던 미술관 개관이 연기되자 2016년 3월 홍콩 바젤 기간에 쿼리베이의 아티스트리에서 특별전을 열며 컬렉션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동서양 관람객들이 몰려들며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전시에는 아이웨이웨이, 황유진, 장샤오강, 위민준, 정판즈, 엉지엔이, 장환, 리우웨이, 황용핑, 장페리 등 오늘날 중국 현대미술을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작가들의 회화, 조각, 설치, 사진 등 80점이 전시되었죠. 특히 문화대혁명 이후 심화된 중국 내 정치, 사회적 갈등을 다양한 예술 언어로 표현한 냉소적 사실주의와 정치적 팝 작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전설적인 큐레이터인 하랄드 제만은 1999년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으며 중국 작가 약 20인을 전시에 초대하고 중국 미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촉발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는데요. 제만이 장막 뒤에 숨어있던 중국 현대미술을 햇빛 아래로 가져왔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율리지그가 있었습니다.
율리지그는 하랄드 제만을 중국으로 초대해 중국 작가들의 스튜디오에 직접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해주었죠. 실제로 비엔날레에 출품한 대부분의 작품은 율리지그의 컬렉션이었습니다. 아이웨이웨이는 지그를 자신의 메이커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율리지그와 아이웨이웨이의 인연은 조금 특별한데요. 아이웨이웨이가 뉴욕에서 공부하고 막 베이징으로 귀국한 시기였던 1995년, 지그는 그의 스튜디오를 방문하게 됩니다. 미술뿐만 아니라 음식, 정치, 유머 코드까지 비슷하다고 알려진 둘은 오랜 세월에 걸쳐 우정을 쌓아갑니다. 같은 해에 아이웨이웨이는 한나라 시대의 토기 화병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앞선 1994년 골동 항아리에 코카콜라 로고를 그려 넣은 유사한 맥락의 작품을 구매한 율리지그 역시 반달리즘 퍼포먼스에 자발적으로 가담합니다. 그 순간을 기록한 사진을 아이웨이웨이에게 보여주자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은 모습이었다고 회상하며 지그는 장난 어린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1997년 중국 현대미술상 CCAA를 제정하고 중국의 유망 작가에게 상을 수여하는 행사는 2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율리지그는 재단을 설립하여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수집, 연구,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지속해왔고 향후에는 M+와 합작하여 지그 프라이즈로 새롭게 개편하여 장차 중국 미술을 이끌 작가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는 포부를 품고 있습니다. 영국의 터너 프라이즈나 뉴욕의 구겐하임 프라이즈처럼 지그 프라이즈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상으로 부상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제는 컬렉터보다는 연구자로 인정받고 있는 율리지그. 작가들의 혼이 담긴 작품은 결국 공공의 것이라는 신념을 앞장서 실천하는 모습은 진정한 대인의 행보일 것입니다. 이 작은 거인은 누구보다 진솔한 마음으로 지금도 작가들과 우정을 쌓으며 동서양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투사였습니다.